원장님, 네. 임플란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한 3가지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뼈에다 심는 요런 나사, 이 녀석이 뿌리 역할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뿌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고, 그 위에 뿌리가 있으면은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요렇게 나사랑 직접 붙어지는 요런 어버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요런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머리 모양을 이렇게 끼는 요런 상태로 임플란트가 구성돼서 크게 이 3파트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임플란트 하면 요 나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임플란트하고 지칭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는 이제 아까 어버트먼트라는 부분과 크라운이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뭐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픽스처라는 부분, 이 나사라는 부분은 아마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들으면 뭐 회사도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픽스처가 있다고 막 얘기해줘서 뭐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고르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한데, 그거보다는 사실 본인이 좀 알고 고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 설명을 드리자 하면, 픽스처는 크게 현재 사용되는 거는 타입은 2가지 타입이 있어요. 회사랑 관계없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나사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사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위로 회색 은색 부분 보이시잖아요. 조금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뼈 높이랑 비슷하게 심는다고 해서 본 레벨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티슈 레벨, 잇몸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티슈 레벨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세가 본 레벨이 돼버려서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요걸 많이 심고 있을 거고요. 아마 환자분들도 요걸 거의 추천받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징 있는 2가지가 있는데 모든 브랜드에서 다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아마 요거를 많이 심고 계실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지금 이 영상 2025년도 여름이니까 이때는 요게 현재는 대세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요런 타입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서 요런 타입을 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환자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나사선은 이제 우리가 픽스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게 되는데,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브랜드가 이제 오스템이라는 브랜드일 거예요. 오스템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1등인 브랜드인데,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심고 있겠죠. 아마 수만 개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게 오스템이라는, 안에 들어있어요. 나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BA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SOE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사실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이렇게 표면 처리라고 해서 나사선에 얼마나 거치냐, 뭐가 잘 되게 표면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조금 등급이 나눠지고 가격도 다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BA랑 SOE는 똑같이 BA 형태의 표면 처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UV 코팅을 하면 이제 SOE라고 불러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생겼는데,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시면 이름 막 붙어 있는데 결국은 잇몸까지 오는 픽스처나 뼈까지 오는 픽스처냐, 그 다음에 표면 처리를 뭐 했냐에 따라서 알파벳으로 막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있는 네오 같은 브랜드는 지금 뭐 IS3라고 갖고 있는 요런 녀석이 있고, ALX라고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은색 부분이 있거든요. 티슈 레벨이고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거는 본 레벨에 일반적으로 쓰던 거 네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오라는 회사 거도 있고요. 한국 국산 제품이거든요. 디오라는 회사도 유명한 회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메가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메가젠 제품은 블루 다이아몬드만 쓰고 있는데 조금 고급 라인이에요. 얘는 표면 처리도 좀 특수하게 되어 있고 뭐 고급 라인이고 티슈 레벨이긴 한데, 요런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국산에는 뭐 이거 말고도 뭐 포인트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사실 뭘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성공률 차이라는 게 미비해요. 오히려 그 성공률이라는 지표보다도 환자분의 전신 건강이라든지 뭐 골다공증이 있는지, 약을 뭐 드시는지, 당뇨가 있는지, 간염이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해서, 픽스처는 뭐 일단 비용도 되게 환자분들한테 중요하니까 병원 가셔서 원장님들이랑 상의해 보시고 합리적인 비용을 뭐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할래 해서 비용이 나가더라도 비싼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설명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상황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뭐 이제 열외로 외산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뭐 세계 1위라고 하는 이제 스트라우만을 주로 외산을 심고 있는데, 사실 비싸긴 해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 그 나사나의 오스템 정가가 한 16, 1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트라우만은 정가가 5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많이 차이나요. 근데 거기 위에 조그마한 작은 부속들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우만 외산이 조금 비싼 편인데, 저는 뭐 아스트라도 있고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기사들이 많고 다 좋거든요. 근데 스트라우먼을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일단 광고가 사장님이 이제 벽에다 임플란트 박아놓고 매달려 있는 광고 보고 이제 충격 먹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일할 때 어떤 남자 환자분이 구치부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서 한 3번 실패하고 설득해가지고 스트라우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번 만에 그분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그 자리가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스트라우먼 좋다 이걸 떠나서 약간 믿음이 생겨가지고 힘든 자리 이런 거에 당뇨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조금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가격이 또 있으니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고르고, 브랜드에서도 임플란트 종류 이름이 다른 게 있고 표면 처리에 따라서 조금 뭐 가격도 다르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그 뿌리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날에 수술하고 집에 가실 때 아마 여기 뼈에 여기 박혀 있을 이렇게 들어 있겠죠. 여기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요걸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달아서 잇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해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뭐 2달, 석 달, 넉 달, 길게는 뭐 6달까지도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요 밑에 있는 임플란트라는 녀석이 뼈랑 완전히 단단하게 붙어서 뗄 수 없게 만들어지거든요. 진짜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떼려면 원통으로 파서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라는 게 발치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임플란트가 망가지거나 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힐링 어버트먼트 깁고 가셔가지고 이제 한 2-3달 돼서 완전히 붙으면 이제 오세요. 오시면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게 여기 임플란트 나사랑 붙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크라운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가는 부분, 이걸 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하지 임플란트 회사에서 여기에 연결하는 이 부분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게 오스템에서 만든 실제로 팔고 있는 어버트먼트의 모형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위에 꽂고 보시면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그래서 바퀴에 타이어 연결하는 것처럼 이제 바퀴를 연결하고 본체에다 이렇게 나사 꽂고 이렇게 조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연결이 됐죠. 이렇게 안 빠지죠. 여기에 이제 크라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게 됩니다. 이런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조사에서 원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나쁘지 않죠. 제조사에서 만들고 공산품으로 나오니까 튼튼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랑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건 쇠고 이거는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뭐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둘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시멘트로 붙이긴 하는데, 시멘트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멘트가 삐져나와서 잇몸에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붙은 것도 요것도 기성품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잇몸 모양이 다른데 그걸 맞출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치주염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망가지는데,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뭐 커스텀 어버트먼트 막 이러면서 임플란트가 있는데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뭔가 입체적인 모양?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잇몸 모양을 다 본을 떠서 잇몸 모양이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옵니다. 잇몸이 사실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거 맞춰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꽂아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아까보다는 뭔가 잇몸에 좀 좋겠죠. 잇몸이랑 잘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크라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된 게, 이제 우리 병원은 커스텀 어버트먼트 해줘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요렇게. 그럼 이건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본 떠서 가서 1대1로 제작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좋은 거야.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산품으로 나오는 게 더 단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건강에는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세가 됐었죠.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었는데, 보통은 이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잇몸까지 올라오는 임플란트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올라오게 조금 더 짧은 형태의 어버트먼트 해서 크라운 넣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의 장점은 뭐냐? 내가 이제 이걸 붙였죠. 붙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이게 깨졌어. 그래서 나 새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나사를 풀어서 이걸 뺀 다음에 새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세라믹만 깨지고 얘는 멀쩡하다 그러면 얘만 버리고 얘만 새로 만들어서 꽂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는, 사람이 세게 씹다 보면 나사가 부러져서 안에 박힌다든지, 요 나사선이
찢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관리 안 하셔서 이게 치주염 생겨서 이 흔들리지 임플란트도 흔들흔들 하시게 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또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게 나사가 풀려도 흔들리겠죠. 그럼 빨리 병원 와서 조여야 돼요. 흔들리는데 계속 씹다가 부러질 수 있다 라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이제 시멘니스라고 해서 여기 꽂은 다음에 시멘트 발라서 이렇게 붙인다 그랬잖아요. 시멘트 삐져나온 게 건강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엔 아예 시멘트 없이 만드는 시멘니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저희 병원도 하이니스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꽂고 가신 다음에 오셔서 그냥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그냥 팡 꽂으면 끝나요. 뭐 본 뜨고 고무로 본 뜨고 이런 것도 없고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건 있긴 한데 데이터가 예전 방식만큼 많지는 않아서 안전한 케이스에 조심조심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도 시술하는 동안 편하고요. 왜냐면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스캔하거든요. 조금 편하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 가시면 선택하셔야 될 게 뭐 그런 것들일 거예요. 임플란트 어느 회사 거 할 건지 어느 종류 고를 것인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커스텀 어버트 해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버트먼트 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둘 다 나쁘진 않아. 둘 다 좋은 건 맞아요. 둘 다 좋은 건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뭐 이거는 환자분이 너무 건강하고 잇몸도 좋고 해서 그냥 회사 기성품 써도 되면 기성 어버트먼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확 꺼져 있고 이래서 커스텀이 아니면 맞추기 힘들고 너무 길어져서 이러면은 이제 커스텀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리스, 시멘트 안 쓰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보철물들도 나왔는데 조금 가격이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복잡한 임플란트 하실 때는 뭐 일부러 시멘트리스 그 구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종류 뭐 대충 이해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임플란트가 통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나사부터 해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도 있고 잇몸 역할도 있고 네. 위에 치아의 형태의 역할도 따로 다 따로 있어요. 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르고 턱의 크기가 다르면은 네. 임플란트도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나요? 임플란트는 사이즈를 우리가 그때그때 만들어 쓸 수는 없어서 여러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막 임플란트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이즈가 4.5, 5, 6, 7 뭐 이렇게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환부의 크기에 따라 뭐 면적이 크면 보태야 될 힘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굵은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치나 그리고 공간이 좁은 사람은 좁으니까 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 맞춰서 알아서 사이즈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길이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냐면 좀 뼈 길이가 깊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길이랑 직경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철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은 지금은 거의 지르코니아라는 소재로 다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도자기 종류는 잘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PFM이라고 해서 안쪽에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 위에 흰색 부분만 포셀린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구워서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쇠는 멀쩡하지만 그 하얀색 부분이 계속 깨져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불편하고 모양도 안 이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아무래도 안에 금속이 있다 보니까 검은색이 비쳐 보여서 어두워 보였거든요, 치아가. 그래서 앞니 같은 데 했을 때는 되게 이쁘지 않고 막 그랬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도자기인데도 단단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갈가야 될 정도로 되게 단단한데, 이 녀석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PFM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서 다 요걸로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이쁘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도자기가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지르코니아는 거의 어금니는 진짜 100%고요. 여기에도 또 도자기를 붙일 수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병행하기도 해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 지르코니아라는 소재로 하고 있게 되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깍두기도 먹고 질긴 거 많이 먹는데 또 이 악력이 되게 세신 분들은 이 지르코니아도 얼마 못 쓰면 계속 깨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섞어서 하게 되거든요. 씹는 면을 금속으로 만들고 뭐 도자기 부분으로 옆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임플란트 크라운도 금으로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요즘 금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비싸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금값이 문제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뭐 꼭 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지르코니아를 해도 충분히 오랜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지르코니아를 만들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깨지는 부분 그런 데는 이제 씹는 면을 메탈로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뭐 처리를 한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거, 심미보철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미백이나 이 하얗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편한 거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턱을 개는 습관 때문에 네. 턱에서 막 소리가 막 딱딱 나면서 턱관절 질환이요? 네, 맞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한 명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죠. 전문가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